나이가 들면 말이 늘어난다. 이상한 일이다. 젊었을 때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이 입 밖으로 쏟아진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린다. 그러고 나서 후회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늘어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다. 들어줄 사람이 적어지고 관심받을 기회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젊을 때는 말 실수를 해도 아직 어려서 그래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한 번 내뱉은 말이 평생 쌓아온 이미지를 무너뜨린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줄여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선다는 것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여 품위를 무너뜨린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품위를 깎아내리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세 가지만 의식하고 줄인다면 당신의 말년은 훨씬 존중받고 평온해질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말은 대부분 자녀에게 한다.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한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집안 일으켜 세우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라는 식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다. 감사받고 싶다.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빚을 지운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 갚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다. 자녀는 이미 알고 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면 감사함보다 부담이 앞선다. 그리고 그 부담은 죄책감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진다. 어떤 교육자가 평생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 청소를 했다.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일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서 이분은 모임 때마다 말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자녀들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자녀들은 점점 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 만날 때마다 부채감을 느끼는 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녀들은 올해는 어디 여행이라도 가실까요? 하며 만남을 피하려 했다. 어머니는 더 외로워졌다. 공자의 제자 중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장사에 뛰어나 부자였고 스승 공자를 극진히 모셨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스승님을 모시는데 왜 사람들은 제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남에게 베풀고 그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베풀미 아니라 거래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꺼내 감사를 요구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된다. 그리고 거래가 된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다 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모습,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자녀 학원비는 아끼지 않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모습,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요구받으면 감사함이 부담으로 변한다. 자녀들도 각자 삶이 힘들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버티느라 힘들다. 그런데 부모까지 나를 인정해줘라고 요구하면 숨이 막힌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자녀도 부담 없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자녀가 찾아왔을 때 잘 왔다고 반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들은 그 따뜻한 환대를 기억한다.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한다. 반대로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지? 하면 다음 방문이 두려워진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사랑이 결국 돌아온다.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알아서 감사해야 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다. 두 번째, 요즘 젊은 애들은 이 말도 나이 들면 자주 하게 된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식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시대가 더 나았다고,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확인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세대 간 벽을 쌓는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방어적이 된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왜 당신 기준을 강요하느냐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을 꼰대로 분류한다. 한 번 꼰대로 분류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한 은퇴한 공무원이 있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했고 원칙을 중시했다.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젊은 직원들의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꼼꼼하지 못해.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젊은 직원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분을 피하기 시작했다. 도서관 업무 회의에서도 이분의 의견은 점점 무시됐다. 결국 이분은 봉사활동을 그만두게 됐다. 외로움이 더 깊어졌다. 옛날 성인들도 이미 이런 불평을 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그 버릇 없는 젊은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됐고 또 다시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젊었을 때도 어른들은 똑같은 말을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꼈나? 억울하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왜 꼰대 같은 소리를 하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나? 젊은 사람들은 단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방식과 다른 것뿐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된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세상과 단절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우리 눈에는 왜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문자로만 하지 싶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식이다.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냥 다른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식을 싫어한다. 우리 때는 회식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도 나쁜 게 아니다. 그냥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관찰해보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며 투덜댔지만 배우고 나니 편리했다.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고 받는다. 그 할아버지는 말한다. 젊은 애들이 하는 거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배워봐. 나도 배우니까 세상이 더 재미있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퇴화한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내 말이 맞다니까. 이 말은 가장 치명적이다. 자녀와 대화할 때,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배우자와 다툴 때, 우리는 이 말을 한다.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 나이 먹어봐라. 그때 가서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 거야.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다. 지배하려는 것이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순간 대화는 끝난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아들과 사업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아들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둘은 몇 달간 갈등했다. 아버지는 매번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관계가 멀어졌다. 나중에 아들의 방식이 성공했을 때 아버지는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인정했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계도 성장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우리가 젊었을 때 통했던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젊은 세대가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 때로는 젊은 사람이 옳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용기가 있어야 관계가 살아남는다.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대신 내 생각은 어떤데? 하고 물어보라.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보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상대도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한다. 서로 듣는 관계가 되면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지면 해결책도 보인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와 대화할 때 항상 할머니 생각에는으로 시작한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다. 손주는 할머니를 존경한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듣는 자세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불안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자녀가 나를 잊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내 의견이 무시될까봐 불안하다. 그래서 말로 확인하려 한다. 나를 기억해줘. 나를 인정해줘. 내 말을 들어줘.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 인정을 구걸할수록 인정은 멀어진다. 존중을 요구할수록 존중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줄어든다. 체력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진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서 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나는 이만큼 고생했어.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경험이 있어.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부담만 준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 공자의 제자 아내는 스승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었다. 아내는 말이 적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내를 더 존경했다. 왜 그랬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다. 그저 배움에 힘쓰고 옳은 일을 했다. 공자는 아내를 보며 저런 사람이 진짜 군자다라고 칭찬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실천하라.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바른 모습을 보여줘라.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말을 줄이면 품위가 올라간다. 옛사람들은 말을 조심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 잘못한 말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커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용서받지만 나이 들어서 한 말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낙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이해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라. 어떤 노학자가 평생 글을 쓰고 강의를 했다.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여러 책을 펴냈다. 말년에 이분은 점점 말을 줄였다. 제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네. 남은 건 실천하는 것뿐이야. 이분은 90세까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말은 줄였지만 존경은 더 깊어졌다. 말을 줄이는 것은 침묵이 아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걸러내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내 말이 맞다니까. 같은 말들은 모두 쓸데없는 말이다. 이 말들은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벽을 쌓는다. 말을 줄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첫째,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인다.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주목한다. 아, 저분이 말을 하시네. 중요한 얘기구나. 둘째, 실수할 기회가 줄어든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진다. 말을 줄이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므로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 셋째, 품위가 올라간다. 말이 적고 침착한 사람은 품이 있어 보인다. 반대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볍게 보인다. 품위는 태도에서 나온다. 품위는 옷차림이나 재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태도에서 나온다. 겸손한 태도, 경청하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쌓여서 품위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 더 많이 들어야 한다.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대신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비판하는 대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자녀를 응원하라. 이렇게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온다. 친구가 더 편하게 대한다.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품위는 거창한 게 아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
그것이 품위의 시작이다. 어떤 어르신은 항상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중간에 끊지 않는다. 상대가 다 말하고 나면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하고 공감해 준다.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어르신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 상담한다. 왜 그럴까? 이분은 가르치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품위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크게 소리 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상대의 마음에 박힌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우리 아들을 못 돌봐서 아들이 고생한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거리를 뒀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인사하러 왔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다. 한마디 말이 가족 전체의 관계를 망쳤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라.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없다면 하지 마라. 침묵은 후회를 낳지 않는다. 하지만 경솔한 말은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옛 성인들은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다.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낮에는 하는 일을 점검하고, 저녁에는 한 일을 반성한다. 특히 말을 반성하라.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게 있나?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매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말이 조심스러워진다. 실수가 줄어든다. 관계가 좋아진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려 하지 말고 들으려 하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이 힘든지 들어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듣는다. 요즘 학교에서 이런 게 유행이야.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다. 중간에 그건 쓸데없는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손주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편하다. 할아버지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래서 더 자주 찾아온다. 다른 친구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면 용돈 받아서 좋지? 하고 물으면 손주는 이렇게 답한다.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내 얘기를 들어줘서 좋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다. 요즘 세상에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다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한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를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없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 꼭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공자는 제자들이 말할 때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제자들은 스승이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 했다. 침묵이 주는 힘,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강력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다. 자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으려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나는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더 고집을 부린다. 대신 침묵하라. 그리고 지켜봐라. 자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놔둬라. 정말 큰 위험이 아니라면 실수하게 놔둬라. 실수에서 배우는 게 100마디 조언보다 효과적이다. 나중에 자녀가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하고 찾아오면 그때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 마라. 대신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다행이다. 하고 위로하라. 침묵은 여유를 보여준다. 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평생 기억한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을 들은 자녀는 그 말의 정확한 문장은 잊어버린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죄책감과 부담감은 평생 기억한다. 반대로 잘 왔다. 보고 싶었어 라는 따뜻한 환대를 받은 자녀는 정확한 문장은 기억 못해도 그때 느꼈던 따뜻함은 평생 기억한다.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남기고 싶은가? 아니면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싶은가? 답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꿔라.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대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라. 비난 대신 격려를, 요구 대신 감사를, 판단 대신 이해를 표현하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이미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70세, 80세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변화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므로 변화가 더 쉬울 수 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이 3가지 말을 줄여보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내 말이 맞다니까. 이 말들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멈춰라. 그리고 다른 말로 바꿔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잘 자랐구나. 보기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신기하네. 내 말이 맞다니까.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색하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내 말이 맞다니까는 모두 불안해서 나온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이 말들은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진짜 해결책은 말을 줄이고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태도로 존경받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무거워진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실수로 넘어가지만 나이 든 사람이 하면 본성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품위를 결정한다. 품위란 무엇인가?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말을 조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품이다. 오늘부터 이 3가지 말을 의식적으로 줄여보라.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라. 그리고 물어보라.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냥 삼켜라. 말을 줄이면 품위가 올라간다. 품위가 올라가면 존경이 따라온다. 존경이 따라오면 외롭지 않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관계다. 그리고 깊은 관계는 적은 말에서 시작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연습을 하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찾게 된다. 자녀가 더 자주 전화한다. 친구들이 더 편하게 대한다. 젊은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구한다. 왜 그럴까? 당신이 말을 줄이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 주기 때문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퇴화가 아니라 성숙이다.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용서받지만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고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주장이 아니라 경청으로, 요구가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당신의 말년이 존경받고 평온하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오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부터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라.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라. 말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진다. 관계가 편안해진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가끔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아, 내가 또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발전이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한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지 않은가? 그 지혜를 이제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줄 때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뜬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말년은 품이 있고 존경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말이 아닌 태도로, 주장이 아닌 경청으로, 요구가 아닌 배려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다.